오늘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가볼 텐데 신세계 사이먼 이렇게 또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인데 이게 지금 요즘 아울렛 간다라는 말 들은 게 정확히 2020년 12월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입에서 여주 아울렛 가야지 약간 이런 말 들은 게 벌써부터 거의 한 5년 전이죠. 그러면 그 많은 시간 동안 과연 어떻게 얼마나 망하고 관리가 안 되었을지. 지금 2023년 사진만 보고 왔는데 벌써부터 좀 낡은 느낌이 나긴 해요. 거기가 이제 여주 아울렛이 처음 생길 때는 되게 사람들이 많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좀 아예 언급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다. 이것만 봐도 사람들이 많이 없을 텐데 여기서 지금 50km 걸린다고 지도에 뜨더라고요. 50km 뜬다는 거는 한 2시간 거리인데 2시간에서 2시간 반. 생각보다 뭐 그렇게 멀진 않는데 이게 지금 아울렛 자체가 인기가 없어진 게 최근에 뭘 깨달았냐면 로즈가 미국 사이트 들여다보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마저 아울렛 바이브라고 해서 아울렛을 많이 까고 있더라고요. 아울렛 바이브라는 거는 저렴이 바이브 막 이런 식으로 좀 저렴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줬겠죠. 그리고 보통 이제 아울렛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게 여주 아울렛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폴로, 랄프 로렌 혹은 타미 hilfiger 같은 컨템퍼러리 의류들이 가장 인기가 많은데 보통은 한 30% 까주니까 30만 원짜리 니트 한 뭐 20만 원에 사는 한 10만 원 정도 절약이 되는 거죠. 요즘 이제 시급 같은 것도 많이 올라오면서 과연 30% 그것도 이제 30만 원짜리를 사면은 20만 원으로 이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10만 원 아끼려고 이렇게 유튜브 찍어서 영상 조회수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2시간 걸려서 간다? 일단 거기서부터가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방금도 말했지만 미국 사람들조차도 미국 사람들이 되게 싼 거 좋아하는데 아울렛 바이브라고 되게 막 요즘 비판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제는 좀 트렌드가 바뀌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아울렛이 되게 좀 잘 안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백화점에서 샀다. 이것도 나름대로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많이 변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 가격 차이가 단순 시간 차이를 떠나서 백화점 대충 그런 거 실적 쌓으면 뭐 이것저것 사은품 받고 쿠폰 받고 그러면 별로 차이도 안 나죠. 뭐 사은 행사 같은 거 참여하면 가격을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나? 아마 이런 생각들이 겹쳐지니까 아울렛 자체를 많이 안 간다. 로쇼 주변에도 옛날에는 부모님 나이 때 분들은 무조건 아울렛을 되게 막 외쳤던 때가 있는데 진짜로 아울렛이라는 단어가 한때 유행이었었죠. 창고형 아울렛, 도심형 아울렛, 그리고 지금 로쇼가 가는 가장 큰 유명했던 여주 아울렛,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신세계 사이먼. 사이먼이 뭔 뜻인지도 모르겠는데 뭐 그럴듯한 이름 붙여놨겠죠. 많이들 추억 속의 장소로 잊혀져 간다. 그리고 지금 여주 아울렛도 처음 생겼을 때는 미국형이다라고 말이 많아가지고 근사하게 캘리포니아 건물들이 보통 겉에다가 약간 테라로사 이제 진흙 같은 걸 발라놔가지고 황토색 마감을 하는 걸로 유명한데, 왜냐면 캘리포니아는 어쨌든 근본적으로 사막 기후니까요. 나름대로 좀 캘리포니아 느낌을 많이 내려고 해놨는데 보니까 딱 봐도 관리가 안 돼가지고 좀 녹 같은 게 쓴 게 2023년 사진에도 보였는데 아마 별다른 리뉴얼을 하지 않았으니까 조금 지금 가서 직접 봐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는 아닐 것 같다. 거기다가 이제 프리미엄 아울렛이라고 프리미엄 붙여놓은 것부터가 프리미엄이 아니라는 뜻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 약간 억지 프리미엄? 진짜 프리미엄이라면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를 붙일 필요가 없었겠죠. 이게 보통 백화점도 7년에서 9년 주기로 리뉴얼 해가지고 인테리어 싹 다 갈아엎는데 약간 그냥 백화점 행사 코너처럼 널브러져서 팔고 계시던데, 그래도 지금 2025년이니까요. 어떻게 좀 개선이 되고 장사는 잘 되고 있는지 한번 가보긴 하겠습니다. 이동해 보겠다. 여주역에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빨리 오긴 했네요. 여기서 또 버스 타고 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프리미엄 아울렛의 단점이다.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최근 아울렛 가는 길이 옆에 논밭이라서 가난해 보인다 약간 이런 비꼬는 말도 되게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여기 논밭이 맞기 때문에 일단 쇼핑 경험에서부터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뭐 자차 타고 가면 좀 더 빠르지 않냐라고 하는데 솔직히 자차나 대중교통이나 뭐 보는 풍경은 논밭인데 뭐 하여간 여기서 또 버스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날씨가 쌀쌀해서 희한한 날씨네. 덥다 추웠다. 할머니 분들과 함께 버스 타고 가볼게요. 아니 여기가 지금 레전드인 게 여주역에서 가는 버스가 1시간 45분. 아파트에서 또 이동해가지고 타고 가겠습니다. 이거 완전 벌판 레전드네. 위치가 너무, 물론 이제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이 맨 처음 생길 때는 너무 가까이 지어놓으면은 백화점 거를 팀킬 할까봐 이렇게 멀리 촌동네다 지었는데, 아니 건물이 좀 은근히 괜찮아가지고 여기 버스 타라고 해서 버스 타려고 왔더니 1시간 간격으로 해놓으셨네. 지금 11시 16분인데 다음 버스가 12시 30분이면 어쩌라는 거야. 이거 무슨 대박이긴 하네. 좀 의미로. 아니 진짜 희한한 곳이네. 그래도 이 근처에 SK 하이닉스도 있어가지고 물론 좀 거리가 있긴 한데 이 정도로 이천도 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이 빚긴 했는데 이거 뭐야? 저기 버스가 저기 내 건가? 버스 번호도 제대로 안 달아놓으면 어떡하지? 저 버스인가 혹시? 참 어처구니가 없네. 동네 자체가 레전드야. 한번 차 통행량이 많이 없는 거 보니까 보나마나겠구만. 나름대로
이렇게 오는 것도 좀 재밌긴 하네요. 저쪽이네. 여기가 이제 경강선 맨 마지막, 경강선 맨 마지막인데 여기에서 내려서 가는 건 처음이긴 한데 여주 동네 자체가 조금 희한하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새로 생긴 하남 스타필드, 비교적 여기보다는 새로 생긴 곳이요. 다들 스타필드로 다 좀 넘어간 게 이 아울렛에 그 타격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거를 보통 이제 대중교통이 이렇게 아예 안 이어져 버려 있으면 젊은 층이 아니고 젊은 층이 안 오고 젊은 층이 안 오면 또 막상 나들이 하는 느낌이 안 나죠. 거의 사실상 온리 자차를 타고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아울렛. 짝퉁 캘리포니아 몰 느낌. 하여간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대중교통 타고 가려면 지금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전격도 좋네. 아니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여주 공영버스라고 크게 적어놓으면 어떻게 해. 저기 꼭 번호를 달아놔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경기도식 일처리 대박이긴 하네. 저기 멀리 이마트도 있네. 여기는 가는 게 진짜 야생이다, 야생. 이 집은 사람이 타는 게 더 신기하네요. 사람이 덩그러니 혼자 살고 계시네. 안 외로우신가? 동네가 좀 재미는 있네요. 여기 뭐 이렇게 크게 지으시는 거지? 그런 사람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시네. 여주 초등학교구나? 초등학교를 여기다 짓는구나. 근데 왜 사람이 없지? 나중에 여기서 자동차 리뷰 찍으면 좋겠다. 널찍널찍해서 좋긴 하네. 되게 조용한 동네네. 여주가 새로운 동네니까 재미는 있네. 여주역을 사람들이 많이 안 쓰니까 지금 이쪽 버스 정류장에서 타야 되겠구나. 좀 황당하긴 한데 여기 덩그러니 되게 크게 이마트가 있는 것도 좀 놀랍네. 저쪽에 아파트 좀 있고 저는 버스를 타고 한번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조 바로 눈앞에서 버스 놓쳤거든요. 1시간마다 와가지고 지금 벌써 50분째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레전드긴 하네요. 눈앞에서 버스 놓치면 1시간 기다려서 여주역에서 1시간 반 기다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15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에 와가지고 눈앞에서 놓치니까 또 1시간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레전드라고밖에 할 말이 없네요. 벌써 구매 의욕 빵프로 될 것이다. 아무래도 이 동네에서 여주 아울렛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테고 이제 외지에서 여주 아울렛 가는 사람들은 차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대중교통을 다 던져 놓은 건데 이런 것도 사실 센스가 없다고 봅니다. 이거를 신세계에 떠밀을 게 아니라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 여주에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아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버스 간격 1시간 어떻게 보면은 짧은 시간이기도 한데 물건 사러 가는 고객에게 있어가지고 그냥 집 돌려가지고 이대로 스타필드 가버리는 거죠. 물론 스타필드도 신세계 거니까 할 말 없지만 뭐 애초부터 롯데백화점 잠실에서 롯데 가고 말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30% 할인받자고 굳이 1시간짜리 버스 그래도 나름대로 이 대기 공간은 마련해줘도 좋긴 한데 일단 돈 쓰러 갈 마음은 팍 줄어들었다. 지금 농담 안 하고 30분 더 기다려야 돼가지고 여기 30분 더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서 버스 타고 15분 거리의 길을 1시간 기다리는 것도 레전드다. 우선 방금 버스에서 내려서 도착했는데 되게 또 평화롭네요. 차는 많네. 근데 희한하게 이렇게 가판대로 해놨구나. 우선은 도착을 했고 자동차는 그냥 주차만 해놓으신 것 같고 다 안에 계시나?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해외 브랜드도 엄청 밖에 적어놨는데 요즘 신세계 매장에는 이런 거를 되게 많이 해놨던데 조형들도 있고요. 청소하고 계시는구나. 아니 근데 캔디? 명품 브랜드 있긴 한데 안은 좀 빈 것 같은데 몽클레어 매장 꽤 크긴 한데 뭐 사람 자체가 많진 않네요. 저는 로스가 잠깐 화장실 좀 갔다가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버스에서 내렸기 때문에 직원들이 되게 많으시네. 그걸 되게 열심히 꾸미고 계시는구나. 프라다 매장도 나름대로 좀 백화점스럽게 꾸며놓으려고 노력은 했네요. 일단은 테이스티 빌리지 푸드코트로 들어와가지고 화장실 푸드코트에는 좀 사람이 있긴 하네요. 아무래도 지금 정확히 점심시간에 도착했기 때문에 아니 매장보다 그냥 여기 또 식당으로 완전 바뀌었구만. 수선실 식사를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시네. 일단은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일단 화장실 다녀왔고요. 내부 상태는 식당은 되게 많은데 나가자마자 결국에는 이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주차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긴 하네요. 아마 이런 프라다 같이 백화점 비슷하게 꾸며놓은 곳들은 확실히 수요가 많구나. 굉장히 좀 잘 해놓았네. 구찌도 사람이 되게 많고 근데 지금 밖에서 봐도 상품 자체는 아울렛이 물건 자체는 많아 보이지 않는데 여주가 그나마 좀 명품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버버리도 할인 겉에서 보기에는 물건은 있긴 한데 아마 인기 있는 물건 사이즈가 없거나 할 것 같긴 하네요. 몽블랑 이렇게 좀 그냥 무난한 브랜드들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구나. 발리, BBA 그래도 꽤 내부 인테리어랑 구색은 되게 잘 갖춰놓긴 했네. 생각보다 좀 상태가 더 좋긴 하네요. 그렇게 상태가 나쁘진 않다. 확실히 코치 이런 쪽만 와도 벌써 사람들이 좀 아예 없는데? 좀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데? 베르사치도 사람은 없으시고 분더샵 사람이 많이 있진 않아요. 보니까 유명한 데에만 좀 사람들이 왕창 몰리고 다른 일반적인 곳은 사람 자체가 한 명도 없는 매장이 많은 것도 좀 특이하네. 여기도 지금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구찌랑 프라다가 사람이 줄 설 정도인데 거기에만 더 몰렸나 보네. 이거는 그릇
접시 아울렛이구나. 여기는 한 사람 4명, 5명 있네요. 40% 할인, 가격이 30-40% 언더아머. 갑자기 사람이 팍 줄어드니까 좀 웃기기는 하다. 바로 여기가 푸드코트는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갑자기 사람이 줄어드니까 좀 썰렁한 느낌 마저 들긴 하네요. 이건 뭐 언더아머. 평일오후 1시 치고는 많다 봐야 되나? 하긴 여기 여주라는 공간 특성상 생각보다 꽤 많긴 한데 밥 먹으시는 분들이라 명품 오픈런? 아마 되파리 분들이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 라코스테 아울렛 한 30에서 40, 그리고 뭐 스포츠용품만 한 5, 60. 밖에서 봐도 매장에 뭐 엄청 지오다노가 사람이 가장 많네요. 가장 언제나 만만한 가격이다 이건 것 같은데 굳이 지오다노 사러 여기까지? 이런 에스컬레이터들도 꽤 많이 이제 낡았네. 야외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해외 사람들도 좀 보이고요. 아사히, 쇼쿠사이, 네킨 9,800원, 크록스. 점점 더 안쪽으로 올수록 사람들이 급감하긴 하네. 아니 밥 먹으러 오시는 분들은 그러면 진짜 여기 밥만 먹으러 오시는 건가? 헤지스 사람 없고 사람이 진짜 아예 없네. 어떻게 이렇게 제일인데 뭐 골프 치시는 분들 안 그래도 골프백 메고 오시는 분들 몇 분 있더만. 근처에만 골프장 있으니까 골프장 온 김에 골프 우유나 한번 사고 이렇게 들리신다는 건가? 안쪽 보면 뭐 지금 사실상 골프 치러 오시는 분들 유도인구 빼고 아무도 없는데 역시나 골프 사러 들어가시네. 뉴발란스. 와, 뉴발란스 매장 큰데 사람 한 분 계시네. 실제로 너무 사람이 없는데 안쪽은 또 놀라울 정도. 지금 첫인상을 말씀드리면 주차장에 차들이 굉장히 많아서 놀랐고 푸드코트에 사람이 많아서 놀랐는데 막상 옷 파는 매장 안에는 또 사람이 없어가지고 또 놀랍네. 이 사람들 뭐 지금 여기서 산책하시나? 이제 그만큼 안 온다는 거겠죠. 이렇게 할인을 30-40% 해줘서 얼만큼의 가치를 좀 못 느낀다고 봅니다. 정장 라인이네. 케임브리지, 지크, 스와로브스키 한 분 계시네. 고객 흠지오 뭐 사람 없네. 버버리 매장이 사람이 없는 거는 좀 놀랍네. 버버리가 좀 은근히 요즘 인기가 없나? 버버리 포스터 로고도 다 살렸던. 버버리나 한번 들어가 보고 싶긴 하다. 나중에 버버리 매장 백화점보다 오히려 더 양이 많아 보이는 것. 백화점 판이 맞을라나? 버버리가 아울렛 판인가? 되게 버버리는 매장이 고급스럽게 잘 해놨네요. 올스인치. 갑자기 여기서 또 사람이 많아지네. 사람이 딱 많아지는 포인트가 있구나. 보니까 분수 있는 곳에서 갑자기 사람이 많아진다. 조금 백화점 물건이 많이 들어오는 매장들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은 건가? 아까 왔었던 프라다 중간 지점을 또 돌아볼게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올스인치도 사실은 여기는 그냥 일반 매장에서도 30% 해주는 브랜드들은 여기까지 안 온다 이건가? 화장품 매장이 있는지는 몰랐네. 아페스 골프복도 있었구만. 보스 골프. 골프복이 확실히 주력이 되어버렸네. 파타고니아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 또 없고 리바이스가 은근히 인기가 많구나. 확실히 저렴한 게 인기가 압도적으로 많네. 게스라 옛날 분들에게 되게 인기가 많았던 뉴에라. 여기는 되게 괜찮긴 하네. 로시오 모자도 뉴에라인데 오해받겠다. 가격 자체는 뭐 사실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도 이 정도는 하거든요. 그냥 좀 기다리면. 솔리드는 워낙 유명하니까 사람이 좀 있는 것 같고. 켈빈 클라인도 매장이 크게 있긴 하네. 근데 뭐 엄청 싸진 않아 보이네요.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 티가 굉장히 비싼 거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30% 할인 받으면은 3만원 할인. 크긴 한데 이 정도의 수고를 감수하지 않겠다 그 말인 것 같고요. 아마 아까 보였던 프라다나 구찌도 보통 아울렛 같은 경우에 물건이 하루하루 다르게 들어오니까 혹시나 건질 게 있나 싶어가지고 출석 체크하듯이 오시는 분들인가 봅니다. 만다리나 떡 한때 유행했었던. 그래도 은근히 사람들이 왔다 갔다는 많이 하시네. 물건 사는 분들 이제 뭐 지오다노 이런 데 압도적으로 몰려있긴 한데 여기 사람이 그래도 이 도로에 많다는 게 좀 희한하네.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웨스트 좀 가기 전에 보통 이제 폴로 랄프 로렌이 아마 아울렛의 가장 큰 메인 이벤트이기도 하니까 가기 전에 스타벅스에도 사람 많고 그리고 나이키에도 사람은 좀 있구나. 이 나이키 매장은 크니까 사람이 좀 있네. 아무래도 가장 좀 만만하고 제너럴하다 이건가? 팬층도 많고 확실히 나이키는 규모가 압도적이고 사람이 진짜 많네요. 남녀노소 많은 곳이네요. 그럼 오히려 폴로가 많이 없겠는데? 폴로 랄프 로렌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폴로 매장을 위해 오시니까 폴로 매장도 뭐 들어와 봤는데 뭐 적당히 있네. 뭐 넓게 꾸며놓긴 했네요. 사람 자체는 꽤 있다. 그래도 아무래도 메인이다 보니까요. 폴로는 케이블 니트 30만원에서 30% 까면 한 10만원 세이브 되니까 이 정도. 백화점 제품은 많이 없어 보였고요. 폴로 백화점에 파는 종류는 다양하지 않네요. 백화점만큼 다양한 종류를 팔진 않네.
9시 20분까지 룩스 브라더스는 실제로 로쇼가 정식판하고 아울렛판을 두 개 다 갖고 있는데 차이가 꽤 있더라고요. 룩스 브라더스는 백화점에서 철수하니 많이 하면서 철수했다 안 했다 하는데 사람은 많이 없으시네. 안쪽에 룩스 브라더스 되게 좋죠. 40, 60% 타임도 사람이 많이 없다. 아니 은근히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곳에 없네. 비비안 웨스트도 생각보다 없네. 조금만 가격대가 올라가도 사람들이 못 사는구나, 안 사는 거거나 아니면 평일 오후에는 안 오시거나. 진짜 양극화네. 맨날 럭키 득템 할 수 있는 초고가 명품 브랜드에 줄 서거나 아니면 만만한 지오다노, 나이키 꽉 몰리거나 진짜로 거의 한계 마지노선이, 심리적 마지노선이 이제 폴로인가 보구나. 톰 브라운드 생각보다 사람은 많이 없으시네. 근데 인테리어는 되게 좀 백화점스럽게 잘 꾸며놨다. 내부는 아르마니. 내부 인테리어는 로쇼 생각보다 훨씬 더 최신으로 다 잘 꾸며놨네요. 페라가모. 아마 정작 인기 제품이나 사이즈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남자 기준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구색은 잘 맞춰놨네요. 좀 약간 자기가 특별한 거, 특이한 거 사고 싶으신 분들은 와도 그냥 뭐 무난하게 가져갈 수는 있겠다. 중앙에 분수도 귀엽네. 한번 다시 웨스트 쪽으로 한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프라다의 줄선 거, 프라다가 확실히 요즘 마케팅이 잘 돼서 프라다가 진짜 인기가 많아졌구나. 그리고 구찌랑 프라다 구찌는 백화점판이 들어오나 보구나. 그리고 또 안 그래도 가장 또 인지도가 높으니까요. 저렇게 많이 줄 서 계실 줄은 몰랐네. 드시는 분들 많고 한 번 더 올라가는 중이고요. 위쪽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시설 자체 내부를 되게 잘 꾸며놔가지고 쾌적해서 왔다 갔다 하는 즐거움은 있네요. 운동도 할 겸 그리고 먹는 데가 잘 돼 있으니까 그건 좀 놀랍네. 규모는 생각보다 크긴 하네요. 규모가 생각보다 꽤 있긴 하다. 주차장이 꽉 찰 정도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가 그 말했던 회전목마구나. 여기 꽤 크다. 여기는. 근데 막상 매장 안에는 사람이 꽤 안 계신데 아무래도 지오다노 이렇게 좀 누가 봐도 저렴이를 주로 사러 오신다면 나이키나 아니면 플러스로 그냥 비싼 동네나 구경 정도 하시고 가시는구나. 밥 먹고. 아마 주차 요금이 또 저렴하기도 하니까요. 약간 사람들이 많이 가는 쪽에 중간중간에 가게를 스쳐 지나가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전반적으로 다 가게가 세팅이 되어 있긴 하네요. 좀 신기하네. 세팅 자체가 굉장히 크긴 하네. 그리고 좀 돌아다니는 재미가 있게 구석구석에 마을처럼 해놓으니까 재미는 있네요. 끝도 없이 이어져 있네. 오히려 이런 게 좀 더 안 좋게 작용해서 사람들 입장에서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 왜냐면 너무 좀 많다 보니까. 여기는 노티드가 있네. 계속해서 쭉 가니까 안쪽이 되게 크긴 하네요. 오른쪽은 바로 주차장으로 연결돼 있으면서 또 분수 하나 나오고. 여기는 또 뭐지? 레고부탄이? 여기도 뭔가 있구나. 지방시랑 여기는 되게 좀 고급스러운 게 많네. 이거는 프리미엄 아울렛이라 부를만한데 생로랑 줄을 좀 서 계시긴 하네요. 멀리서 봐도. 톰포드, 지방시에는 사람이 아예 안 계시네. 지방시는 백화점도 잘 안 되더니 보테가 베네타, 생로랑이랑 발렌시아가의 사람들이 좀 서 계시는구나. 사람들이 줄 서 있으니까 좀 확실히 호기심이 동하긴 하네요. 안에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약간 그런 좀. 근데 생로랑에 뭐 엄청 물건이 많은 것 같진 않은데 발렌시아가는 뭐 사이즈가 약간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운구차 보관장, 알렉산더 맥퀸, 메종 마르지엘라, 톰포드, 댕댕이도 하나 있고. 노티드는 진짜 사람이 없다. 카페인데 카페 보통 사람이 많던데 얼마나 노티드 장사 안 되면 이런 조형. 지금 그래도 평일 오후 2시 치고는 꽤 괜찮다고 보이기도 하고요. 좀 복잡하게 돼 있긴 하다. 발렌티노 약간 마이너한 브랜드들은 좀 물건이 많이 들어와 있다. 에스빌리지, 아미 세컨드로, 발망, 시즌오프.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들어가 봐요. 발망도 한때는 되게 인기였는데 요즘에 뭐 아미 이런 것들은 53만 원이 32만 원. 아미 좋아하시는 분들은 할만도 하겠다. 홍대 가도 아울렛. 근데 뭐 물건이 많지는 않네요. 사이즈는 되게 넓어서 좀 기대했는데 물건이 많지 않고 여성복 위주. 이런 게 문제네.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혹해서 들어올 만한 곳들을 막상 가면 물건이 많이 없거나 아니면 무슨 약간 사실 일반인들이 소화하기 힘든 파워숄더 이런 것들만 엄청 잔뜩 남아있네. 약간 자기가 특이체형? 진짜 좀 작거나 아니면 엄청 큰 체형? 그 정도라면 뭔가 득템할 수는 있겠다. 갤러리 아울렛? 갤러리아에서 팔다 남은 게 온 건가? 보니까 사이즈가 없거나 너무 기괴한 것들 그 정도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개미쪽 백화점 매장판과 비슷한 것 같은데 40% 오프. 근데 사실 이거는 백화점에서도 막판에 오프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미디엄. 이건 좀 귀엽긴 하다. 겐조는 물건이 좀 있네. 192,000원. 오, 괜찮기도 하고요. 로슈 집에 있는 거랑 똑같네. 로슈는 현대백화점에 샀는데 근데 그 당시에도 한 30% 할인해 준 것 같은데 약간 21만 원에 산 것 같은데 미디엄 로션은 라지거든요. 그래도 생각보다 여기는 물건이 많네. 백화점에서 잘 팔리는 몇 개 나쁘진 않네요. 오히려 이런 마이너 브랜드들은 물건이 좀 남아있구나. 사람들이 없으면 없을수록
물건이 남아있는 그것도 좀 웃기네. 특이한 디자인 혹은 특이한 브랜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면은 본전은 뽑겠네요. 이렇게가 웨스트 사실상 다 돌아본 거구나. 이렇게 돌아보니까 음식점이랑 카페 빼면 별로 그렇게 크지도 않네. 약간 그냥 되게 밀도 있게 옹기종기 모여있어서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올만하긴 하겠다. 사람 많은 이유가 있긴 하네요. 물론 이제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 관광객들도 많이 빠졌고 꾸준함은 대단하긴 하네요. 그거는 좀 인정해줘야겠다. 물론 사는 사람들은 몇몇 매장에 몰려있긴 한데 그냥 무난하게 사기는 되게 좋네. 아까 웨스트 끝에 뭐가 하나 더 있는지 한번 끝까지 더 가볼게요. 막판까지 안 가봤으니까. 카카오 프렌즈 팝업 스토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음식점 카페를 확 벗어나는 순간 순수 옷 매장은 생각보다 잘 안 되는구나. 노티드에 사람 좀 몰렸네. 거대한 푸드코트처럼 돼버렸네. 여기도 결국에는 보니까 이제 많이 해주면 50%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요. 대부분이 한 35, 50%는 물론 이제 크게 할인해 준 건 맞는데 이제 50%라고 하면은 일반 백화점에서 한 개 살 거 두 개 사는 정도인데 다시 말하지만 물건 자체가 엄청 많진 않네요. 그리고 인기 있는 물건들, 왜냐면 요즘 인기 없는 물건들 어차피 백화점에서 시즌 오프 때 30%까지는 다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20% 이득이겠네요. 백화점 자주 안 가시는 분들은. 오히려 백화점 자주 가면 어차피 알려달라고 시즌 오프로 사면 돼가지고 아까 봤듯이 프라다 뭐 약간 이런 특수 케이스 빼고요. 프라다는 또 물건이 많이 없으니까 그날그날 물건이 뭐 있는지 확인하려고 계속 그렇게 오시는 거겠죠. 여기는 이제 주차타워구나. 여기가 실제로 완전 끝이네요. 저렴한 브랜드를 더 저렴하게 사는 장소로 변해버렸구나. 저렴한 브랜드를 더 저렴하게 하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진짜로 쇼핑 좋아하거나 사실 분들은 애초에 백화점 끊임없이 할인 쿠폰 받아가면서 직원들이랑 소통하면서 지내면 멀쩡한 물건도 할인받아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가격대가 높은 브랜드는 사람이 아예 텅 비었네. 지금 이 패턴 자체가 그러네요. 만만한 브랜드를 더 싸게 팔면 사람들이 거기 몰려가고 이런 것들도 뭐 그렇게 완전 비싼 브랜드들은 아닌데 조금만 생소하고 가격만 좀만 더 나간다고 하면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준지도 한 2명 정도? 준지는 가격대가 좀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좀 저렴한 느낌에는 사람들이 좀 꽉 계속 몰려들고 가격대가 좀만 있으면 진짜 아예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옷가게 거리는 사람이 많아야 한두 명이고 여기 뭐 그냥 나이키 아울렛 이걸로 이름 바꿔도 뭐 멀쩡하겠는데 나이키 폴로 아울렛으로 이름 바꿔도 사람들 못 알아채겠는데 나이키 폴로 빼고 사람이 없어. 그리고 프라다, 구찌, 오플런 그 정도? 좀 뻘쭘하네. 왜냐하면 큰 매장에 아울렛에 직원 한 명 있는 곳에 들어가기도 좀 부담스럽고 토즈 이런 것도 사람이 안 계시고 매장 직원 한 분만 버티고 계시네. 발렌시아가 잘 나간다. 발렌시아가 저 끝에서 뭔데 몇몇 브랜드 보테가 베네타도 갑자기 사람 몰려드네. 진짜 양극화다. 양극화야. 비싼 브랜드 물건 확인하러 가시는 분들이랑 유명 비싼 브랜드예요. 그리고 나이키 저렴이 사러 오신 분, 그리고 지오다노 레전드네. 중간 브랜드들은 죽을 맛이겠네. 중간 브랜드들은 답도 없어요. 진짜 전기세도 안 나오겠다. 중간 브랜드들은 이 큰 매장에 옷가게보다 못 밀어내니까. 뭐 이렇게 벌써 혹시 빼먹은 거 있나 두 바퀴를 돈 건데 그냥 한 명도 없는 가게가 진짜 많네요. 두 바퀴 돌았는데 계속 한 명도 없다는 거는 발길도 안 돌린다는 거겠죠. 그리고 보통 이런 가판대에도 일반적인 마트도 이런 행사 가판하면은 뒤적이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눈길도 안 주시는구나. 저렴이로 유명한 브랜드 그리고 명품으로 유명한 브랜드 빼고는 진짜 초토하다. DKNI도 이제는 사람들이 안 사는구나. 돈 아까란 이유. 조금만 인지도가 밀린다 하면 사람들이 아예 안 사는구나. 이제 진짜로 냉정한 사회다. 예전처럼 이것저것 브랜드를 많이 시도해보는 게 아니라 진짜 확실한 브랜드, 자기 돈 소비가 진짜로 가치랑 직결되지 않으면 아예 그냥 발길도 안 들리시네. 솔직히 여기까지 와서 좀 구경이라도 해주실 줄 알았는데 대박이긴 하네요. 정확히 두 바퀴 돌고 이제 다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고, 좀 느낀 점이 뭐냐면 진짜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자기 원하는 가게만 둘러보고 거기에서만 구매를 한다? 아마 천천히 장사 안 되는 가게들은 중간중간에 카페나 음식점들로 다 바뀌어 갈 거라고 생각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거는 저기 보이듯이 나이키랑 폴로, 그리고 지오사노 그 정도만 남지 않을까. 그리고 명품 브랜드 몇 개들. 왜냐면 이 큰 곳을 계속 남겨놓을 수도 없으니까요. 그것도 웃긴 거지. 보니까 지금 공실도 몇몇 군데는 났던데 이게 결국에는 너무 동떨어진 곳에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좀 들려서 새로운 브랜드를 체험해서 집어갈 수 있는 유동인구가 없다 보니까 목적성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진짜로 자기 목표 원하는 브랜드 산 다음에 푸드코트에서 밥 하나 먹고 그냥 집에 쌩 가는, 지역이랑 연계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겠죠. 시너지 효과 낼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허허 벌판 산에다 이걸 만들어놨으니까. 유모차를 사용하시는 고객께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책하기는 좋네요. 차라리 이거를 여주보다 조금 더 서울이랑 경기도에 가까운 위례 같은 데다 지어놓던지. 근데 그러면은 근데
백화점의 매출을 잡아먹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안 해놓은 건데 이 위치 자체가 너무 동떨어져 있긴 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되는 곳만 잘 되는. 보니까 전체 매출도 많이 안 나오겠는데 넓긴 한데 아까 보니까 관리 유지 인력도 엄청나더만. 여기가 면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중국인들도 좀 계시고 외국인들은 여기 텍스 환급 받으면 진짜 싸지긴 하겠네요. 10% 환급까지 받으니까 외국인들은 실질적으로 한 60-70% 할인 가겠네. 부가세가 날아가니까 저렴한 리바이스 정도. 리바이스가 인기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 오늘 또 새로 알게 된 사실이었고요. 리바이스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줄. 화장품 가게는 2번 돌아보고 가는 동안 고객 3분 계시네. 아까는 그래도 없더니 올세인트 사람 한 명 없어. 어쩜 좋냐 이 브랜드. 가죽 자켓 올세인트 건데 서서히 말라갈 것으로 보이네요. 뭐 완전 미래에 대한 비전 같은 거는 사실 크게 보이진 않는다. 왜냐면 지금 배치 자체도 너무 단조로우니까. 신기하게 버버리의 매장에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 로조의 진짜 감상평이다. 진짜로 속빈 강정이네. 생각보다 이분들도 다 외국인 분들이시네. 프라다에 줄 서신 분들 보니까 중국인 사람들이네. 몽클레어도 생각보다 사람도 많이 없고. 이렇게 해서 로슈는 다시 버스 타고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꽤 저렴하고 그리고 물건도 나름 있는 건 팩트인데 굳이 여기까지 쇼핑 좋아하는 사람도 여기까지 올 유인이 없다? 그게 아마 가장 큰 한계라고 보이네요. 이제 그 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이런 허허벌판 속에 갇혀가지고 길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인력 월급 주기도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은근히 구매력에서 실망했다.